하. 여기 이빨도 보시면 드라큘라 같이 한번 이빨도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도 웃기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 캐릭터가 영상에 등장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좀 번잡스럽다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XRP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는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어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는 어차피 이 XRP란 코인 자체가 전 세계 통화 시장을 궁극에는 최종에는 연결시켜주는 마지막 끝판왕이며 그리고 모든 코인의 위에서는 제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 같을 경우는 저의 말에 관해서 이제 반박을 많이 하시겠지만 뭐 그래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이더리움도 투자하지만 그거는 뭐 이거를 딱 지금 직관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유추하는 차원에서 확률상 높다. 여기까지만 일단 전제를 깔고 이번 영상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이게 소송에 어떤 방향성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소송 별로 집착하지 않지만 그냥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뉴스는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챔버 오브 디지털 커머스라고 여기 써 있는데 통칭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지칭해서 무슨 버처 에셋의 옹호론자들 뭐 이거를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칭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단체가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소송에 있어서 리플사를 서포트해 줄 거다. 근데 그 자료를 정부에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26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근데 단독으로 리플사만 소송에 임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원군이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하나의 좀 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이제 XRP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제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트윗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방이나 톡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팔고 나갔어요. 어저께 어제 팔고 나갔어요. 터지기 전에. 그래서 오늘이 이게 뭐 얼마까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저보다 나은 차트리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XRP 랠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떤 트레이더들은 이게 올해 연말까지 엄청난 폭등을 할 거야. 그래서 옵션 마켓에서 베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하나의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뉴스일 수도 있지만 홀딩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뭐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홀딩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하거나 CIPS, SPFS, SPMS 리플사가 이거를 또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 뭐 하여튼 이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 궁극의 그거는 제가 뭐 유로존은 어떻게 될 거야 뭐 아니면 북미는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달러에 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강세라서 원화로 하면 뭐 1,400원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궁극에는 달러의 헤게모니는 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은 아직 스위프트에서 제재가 안 들어갔지만 대만 분쟁으로 인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SPFS를 지향하는 자 러시아가 공식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가 이제 내년에 벌어질 경기 침체에 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수년 동안 명백하지만 월스트리트에 누구도 거의 없었다. 연준의 누구도 그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위기는 훨씬 더 클 거다. 실제로는 명백하기까지 하다. 2008년을 놓친 같은 바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지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거든요.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2023년에 실제로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2023년뿐만 아니라 쭉 가서 이게 2026년, 27년 쭉 해서 우리 대중들이 살아가기 힘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해서 그게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주식시장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저는 꽃을 피울 거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서 주식시장보다 더 큰 세수 창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돈 알트라고 하는 이제 제가 예전서부터 많이 봐오고 참고도 많이 했던 트레이더가 있는데 이 트레이더가 이제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이제 간간히 이 사람도 좀 약간 묵직한 편인데 말을 뭐 쉽게 견해를 바꾸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0.33 0.33 센트 0.33 달러라고 할게요. 0.33 달러 지지 노선만 뭐 굳건히 지켜준다면 본인은 그냥 연말을 넘어서 내년 어느 시점까지 그냥 쭉 지켜볼 거야.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가격대가 1달러. 그래서 연말까지 1달러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긍정적이게 보여. 0.33만 깨지지 않는다면 뭐 이런 얘기를 쉽사리 막 다른 트레이더들 같이 막 이렇게 내뱉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막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XRP가 급등을 하니까 지금 사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막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사요. 저는 그냥 있던 거나 잘 매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장에 임하고 머지 때문에 뭐 이슈는 주목은 받았는데 뭐 차라리 못 올라갔던 코인 있죠. 채굴 코인들. 차라리 그런 코인들이 향후 좀 빠지면 그런 거나 좀 매수해볼까. 그리고 이유스죠. 러시아 국경 간 결제의 암호화 및 비트코인 승인. 여기 9월 22일 날. 이게 외신에서 9월 22일 날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날짜로는 23일 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미국에서 달러 제재를 받으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됐죠. 배제되면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목요일 날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중앙은행과 전체적으로 합의한 법안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방법, 암호화폐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처음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불가능한 방법을 설명한다. 국경 정착이라고 재무부 차장이 날렸다.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국경 간 결제를 하겠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거기다가 국가가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국가의 암호화폐 애호가가 더 많고 국가 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크립토는 분명히 더 빠르고 쉬운 지불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달러는 배제시키고 국제 결제에 있어서 크립토 커런시를 채용하겠다. BTC부터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옌더는 WRX, 뭐 한국은 클레이, 미국은 XRP, 중국은 네오 및 뭐 비체인 등등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WRX는 그냥 거래소 BNB와 같은 거래소 코인이라고 치고 얘는 뭐 그런 마인드로 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아마 여기 나온 클레이 사람들이 뭐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클레이 XRP 중국의 네오 얘는 아마 중국이 스위프트에서 제재 당하면 아마 그때 정도에 아마 폭발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예. 그래서 어쨌건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네오 이쪽도 이미 R3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XRP 망해서 같이 간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클레이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서 있는 거는 이 친구고, 이 친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뭐 앞을 알 수 없는 좀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되신 분들은 혼란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 강세 발언을 하면서 지금 별 볼 일 없이 흘러가는데 가상자산은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래서 진짜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만큼만 과도하게 레버리지 뭐 대출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알맞는 나한테 맞는 그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떤 구독자님들이 이게 오전서부터 좀 가격이 빠지니까 저한테 강세장은 올 연말에 안 올 거 같냐라고 이제 견해가 바뀌었냐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으로 9월 달은 약세 흐름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상 10월 달 중순 이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세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올 연말 일시적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 장세가 단지 10월 달 어느 순간까지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설왕설래 하지 마시라는 거죠. 뚝심 있게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좀 인내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웅하!